안녕하십니까. TXR 로보틱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어민섭입니다. 오늘 펀드 매니저 간담회 기업 설명에 참석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TXR 로보틱스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진 기업의 계열사고요. TXR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어떻게 줬냐면 유진 기업이 2021년도에 태성 시스템이라는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로타리라는 회사를 볼트온을 했는데요. 이 T는 이제 태성이라는 의미고 R은 로타리라는 의미고 두 개 좀 시너지를 내보자. 그래서 물류자동화와 로봇자동화의 좀 전문 기업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TXR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월 30일에 합병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7월 이제 말자로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 거의 뭐 유일하게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TXR 로보틱스는 AI 기반으로 전체 턴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그 IR 자료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핫한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제적으로, 근데 국내적으로 또 저희 고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TXR 로보틱스를 사업을 프롤로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챕터 1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TXR 로보틱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챕터 2에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네, 다음 장 만드십시오. TXR 잘 아시는 것처럼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는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17.4%, 물류자동화 11.2%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시장에서 느끼는 제 체감은 이것보다 훨씬 크게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로봇 하게 되면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이렇게 뭐 옮기거나 공정을 한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빠르게 스프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식당이나 그 공항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서빙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처럼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로봇 기술이 굉장히 우리 보편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서포팅 해주는 기술이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챗GPT 이후로 이 AI 기술이 로봇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로봇하고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저도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뭐 제조 공정에 대한 자동화 경험도 많이 있지만 실제 로봇이 하지 않으면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아예 공정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로봇은 그다음에 물류자동화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2022년도 1월 27일 날 50인 이상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요. 작년에 1월 27일 날 5인 이상에서도 실행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뭐 사망사고라든지 동일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TXR 로보틱스는 굉장히 사업 기회가 많이 있다. 또 실제 그것도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주요 산업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넘버 5의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알리바바, 찡동, 판더더 이어서 5번째인데요. 쿠팡 같은 경우가 내년까지 한 3조 원 정도로 국내에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투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제 우리 생활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택배를 붙이게 되면 예전에는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거 리드타임을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다음 날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길 배송, 로켓 배송이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게 되어 있고요. 이처럼 다른 이커머스 업체 또 물류 업체들도 그 라스트 마일리 딜리버리 빨리 하지 않게 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 이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에 대한 시설 투자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니까 11번가도 사실 이제 7일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이커머스와 물류업체들은 이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대부분 이동 같은 경우는 뭐 대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최근에는요 다 자동화를 베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기반이 된 것이 바이오까지 예전에는 수작업을 했던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예전에는 선택적 투자였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주로 공급하고 있는 AMR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이제 AMR 같은 경우는 물류 로봇이라 그래서 뭐 서비스 로봇 중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물류센터라든지 공장에서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성장률이 42.5%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빙 로봇 같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AI라든지 슬램이라든지 비전 카메라 등이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판단이 들고요. 저희 TXR 로보틱에서 물류자동화 사업본부에서 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뭐 택배를 그렇게 계속 사용을 많이 해 오셨지만 재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내 총 택배 박스가 한 51억 박스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2, 3억 박스 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1년에 100개의 택배를 주문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그 빠른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업체가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공장하고 1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천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물류자동화 베이스로 공장이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에 공장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공장을 저희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새로 이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융합 연구소도 부산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 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15일 날 준공을 해서 대지 면적 1,500평에 건평 1,200평 정도로 신규 구축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 생산되는 시설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공장을 구축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에서 이제 AI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닥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저희가 연구소를 오픈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지를 어느 정도 알아보았고 인력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봇 자동화와 물류 자동화에 대한 턴키 사업을 한다. 즉 우리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레이아웃을 설계를 하고 물류 자동화 설계를 하고 거기서 저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설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프로큐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셋업하고 안정화시키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국내의 탑티어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쿠팡, 삼성전자, LG이노텍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실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전체 휠소터 부분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실제 이 기술 자체가 뭐 글로벌하게도 거의 넘버원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이제 AMR이라고 그러는 이 자율주행 로봇을 저희가 어떤 메카놈 힐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초정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21년도부터 24년까지 약 한 67.5%의 성장률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류 부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류 부분이 약 67%,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가 3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중을 뭐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로봇 업체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TXR 로보틱스는 안정적인 수입과 그 다음에 높은 성장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장에서 저희 이제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뭐 물류센터나 뭐 제조 공장에서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TXR 로보틱스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장에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류센터에서는 이제 제품을 트럭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내리거나 포크리프트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 검사라 그래서 제품을 검사를 하고 샘플링 검사를 하고 수량을 확인합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보관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AMR이라든지 컨베이어, 포크리프트, 어떤 데는 수작업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보관 공간에 되면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MES라든지 WMS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제품을 저희가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에 오더를 내리게 되면 저희가 피킹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장에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분류 포장, 아니면 포장 분류를 해서 고객에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물류센터나 제조 공정에 보게 되면 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이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검사에서 보강에서 피킹까지 연결되는 자동화 부분, 모든 부분의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느끼기에는 물류센터에서 전체 자동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 30-4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라든지 포장, 이 정도밖에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 TXR 로보틱스는 각각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연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그 영역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자율주행 로봇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에 대한 자동화 요 두 가지가 메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준비하는 사업이 이 피스피킹 로봇하고 지능형 자동창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LGB AMR부터 좀 설명드리게 되면 AMR 같은 경우는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 중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판단이 되겠는데요. 저희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요 다수의 AMR을 움직일 수 있는 AMR 컨트롤 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실제 고객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6층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디 부분하고 이 그리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고객 납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메카넘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MR이 움직일 때 원래는 이렇게 턴을 해줘야 됩니다. 90도로 움직이게 되면 왼쪽으로 턴을 하든 오른쪽으로 턴을 하든 180도 턴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직선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실질적으로 도킹에 대한 시간을 저희가 한 3초 미만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도킹에 대한 정밀도도 일반적으로 요 슬램 기술을 쓰는 그 회사에 대한 정밀도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mm 정도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에서 10mm까지 굉장히 초정밀도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무정전 배터리 교체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을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 충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제품 충전하는 경우 우리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징을 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옛날에 바꿔 꼈지 않습니까? 바꿔 꼈을 때 보면 전원이 다 꺼지죠. 근데 저희는 이 안에 UPS를 넣어놔가지고 실제 도킹할 때 뺄 때 정전이 전기가 끊기지 않고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 밑에 보시면 실제 요 ACS라는 요 솔루션을 통해서 공장에 있는 리가시 시스템이나 퍼실리티랑 저희가 연결을 해서 실제 다른 뭐 추가적인 기능 없이 저희 시스템이 전체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라인업들이 저희가 기존에 고객에게 공급했던 AMR, 그 다음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AMR 컨트롤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저희 약자로 ACS라고 합니다. 그런데 ACS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의 AMR이 있을 때 최적의 AMR을 선택해라. 저희가 이제 뭐 디스패칭 룰이라 그랬는데요. 가장 가까운 애를 선택하는 경우, 아니면 배터리가 로우 됐네, 아니면 일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AMR을 선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다수의 AMR이 있을 때 오리진에서 데스티니까지 이동을 할 때 가장 빨리 가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차로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컬리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R 각각에 대한 배터리 체킹을 해서 오토 차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 AMR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베디드 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서 저 AMR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컴퓨터의 CPU나 우리 핸드폰의 AP처럼 전체 제품 부품에 대한 컨트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났는지 어떤 로그를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걸 인베디드 시스템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대형 고객사에다가 요 AMR하고 ACS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 쪽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실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쿠팡행 고객사에 대한 UAT를 진행했던 영상들을 찍게 되겠습니다. UAT가 뭐냐면 유저 억셉턴스 테스트라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하드웨어를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커미셔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라이브를 하게 되고요. 고라이브를 하게 되면 맨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서 UAT를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캐퍼시티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에러일이 있으면 안 된다. 분류율이 얼마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패스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쿠팡 같은 경우는 FC 24개, 캠프 27개 셋업을 완료했는데요. 현재도 한 10개 사이트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당 2.2m/s로 올라가게 되면 실제 이 속도를 합류 부분, 그 다음에 스프릿 되는 부분, 컨베이어, 그 다음에 휠소터라고 하는 제품 각각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역량, 즉 컨베이어, 그 다음에 휠소터, 그 다음에 전장, PLC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휠소터 같은 경우는 이 피치가 55mm 피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할 적엔 더 스몰리스트 휠 피치 인더 월드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작은 휠 피치를 통해서 캐퍼시티를 8,000개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류자동화 쪽에서 핵심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설비는 이 휠소터, 그 다음에 틸트 트레이 소터, 플랫 소터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휠소터 같은 경우는 월드 베스트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기능들을 보게 되면 다각도로 배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6웨이, 그 다음에 캐퍼시티가 가장 높아서 실제 저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비들을 비싼 설비를 써야 되는데 저희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CS를 지금 전국에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그다음에 전라, 부산, 제주도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운영 시간이 21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3시간 안에 가서 조치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고객에 대한 CS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쿠팡이라든지 물류센터에 대한 고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결과로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현재 50개, 지금 한 올해가 지나게 되면 한 70개 가까이 셋업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저희가 수출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 루마니아 포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데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저희 제품을 쓴 회사들은 계속 저희 제품을 씁니다. 왜? 그만큼 성능도 좋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공급할 때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떻게 되면 좀 더 고도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롤러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휠소터 이게 계속 큰 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SM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각각의 하드웨어에 대한 제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상위 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오더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제품은 어디로 보내라, 몇 번 슈트로 보내라. 그렇게 되면 1번으로 가야 될 게 1번으로 가야 되고 2번으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가게끔 정확하게 위치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상위에 오더 또 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제품이 모이게 되면 우리 쿠팡맨이라든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체계가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테스트했던 결과입니다. UAT 결과인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84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64개를 소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오분율은 제로고요. 리젝트율이 0.23%인데 제품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멀티 바코드, 바코드가 2개나 3개 붙어 있는 경우 아니면
쿠팡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닐이 날짝날짝합니다. 그럼 거기에 바코드가 이렇게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접혀 있거나 아니면 바코드가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리젠트로 빼가지고 매뉴얼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0.01%의 오류율이 저희가 패스 조건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저희가 성과를 보여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그게 기술력으로도 입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물류자동화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산업재 로봇공시전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했던 뭐 시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비전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협동 로봇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지사 같은 경우도 제조업 쪽으로 저희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물류든 로봇이든 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나 유통 전반적에 대한 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프로악티브한 기획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공급하는 사업은 로봇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사업을 다 지금 공급한다 그래서 EP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PC는 뭐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앤 컨스트럭션이 되겠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설비들이 뭐 용접 로봇, 그다음에 포장 로봇, 그다음에 조립 로봇, 검사 로봇 등 자동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HN이라 그래서 그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이렇게 세라믹으로 그 사거라는 걸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평 공장에다가 전체 EPC를 구축을 완료를 해서 준공식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퍼시스, 조선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뭐 퍼시스나 뭐 DN솔루션, 그다음에 블럭9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이 좀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물류자동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기반으로 해서 CJ 대한통운 우체국 택배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좀 많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는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가 NFA라는 게 있고요. 그 쓱닷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조인트 매체를 만들면서 이커머스가 한 3개사가 전체적인 그 한국의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 레저널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대한 자동화 투자가 필수적으로 되지 않으면 뭐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TXR 로보틱스가 쿠팡 이외에도 사업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럼 앞으로 이제 TXR 로보틱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스 스트래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물류자동화나 로봇자동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CAGR 한 67%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해보자. 그리고 실제 제가 디스플레이 센터에 대해서 자동화율이 한 30-4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자동화해보자. 그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물류자동화에서 로봇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로봇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보자. 그리고 신규 로봇도 개발을 해보자 라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좀 로봇을 다각화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글로벌로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신사업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고 준비를 해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확대로 저희 이제 중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하단이 지금 11,500원이고 상단이 13,500원인데 약 한 350억 정도가 저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인재에 대한 유치,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 그리고 실제 올해 저희가 이제 AI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 그러면 AI 기업에 대한 M&A도 제가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 피스피킹 롬로봇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 동일한 제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옮기는 거는 저희가 이제 파레타이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피스 피킹이라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들어와도 찝을 수 있는 뭐 비닐이든 박스든 이렇게 찝을 수 있는 이런 로봇 기술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까지 개발을 완료를 해서 고객사 이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제품 들어서 옮기는 건 굉장히 쉽겠지만 실제 로봇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술이 비전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AI에 대한 바코드 인지, 그 다음에 로봇의 피킹이나 그 라우팅 제어해주는 부분들이 AI 베이스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크게 한 3가지로 지금 사업 전략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사업 론칭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글로벌 업체랑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들어가 있는 뭐 컨베이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 PLC,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글로벌 업체랑 협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AI 연구소를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오픈하게 되면 내재화를 해서 내년도까지 지금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도 뭐 AI 계속 몇십 명이서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했다는 소식은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기술이 아니라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글로벌 업체랑 협업을 해서 기술 내재화하는 부분 3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랜덤 피스 피킹에 대한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가 뭐 2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영어 한 6.8억 달러 정도 예측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주요 고객사인 C사나 D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또 뭐 강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POC 진행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지금 현재 물류자동화 매출의 뭐 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피스 피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요 장표를 만들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인지하는 기술들, 이런 비전 기술들,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내재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특허를 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티칭하고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 잡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라우팅을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학습을 시킬 것이냐, 그럼 그것은 실제 경로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집어서 시뮬레이션해서 그대로 이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내재화 및 특허를 특허 출원을 해서 저희 기술을 좀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화 창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높은 렉에 앞에 이제 스태커 크레인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제품을 넣고 빼고 하는 기술입니다. 즉 면적이 작은 부분에 많은 양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분출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벌써 기존에 한 두세 건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요 자체에 대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사실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인력들이 저희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과 그다음에 시장성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가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제품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3D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가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핵심 제품은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외주를 줘서 협력사랑 협업을 할 예정이고 필요한 이제 저희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고객사를 공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턴키 사업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로봇 신사업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방 로봇하고 청소 로봇 2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 로봇을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중국의 가오싱 그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중국의 소방 로봇의 그 전체 70% 공급하는 회사랑 한국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뭐 소방 로봇은 크게 2가지인데요. 불을 끄는 소화 로봇, 연기를 빼주는 배연 로봇을 저희가 독점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 좀 뭐 그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안정성 줄 수 있는
화재에 대해서 위험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인증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한 대는 저희가 벌써 들어와서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안에 저희가 뭐 전기차 부분에 대한 그 소화 로봇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소화 로봇에 대한 그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요거는 저희가 그 소방청에 대해서 안전 그 소방 그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MOU라든지 체결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청소 로봇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청소 로봇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AMR하고 기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전체에 대한 맵을 만들고 위치 제어를 해주고 라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려고 기획을 해서 이제 중국의 업체한테 OEM을 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내용들을요. 그렇지만 실제 국내 1위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일단 1위 업체랑 저희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청소 로봇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뭐 소형, 중형, 대형 라인업을 가지고 다크 쓸기 흡입, 그다음에 물 청소 모드를 통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 TXR 로보틱스의 내재화된 제품은 내년도쯤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게 글로벌 업체랑 협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내재화되는 제품들을 두 가지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이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독점 계약 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로봇에 대한 신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더 신사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물류자동화에서는 일부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남미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저희 제품을 보고 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 제품을 한번 쓴 업체는 계속 저희 제품을 씁니다. 그만큼 성능이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그 휘소터나 이렇게 일부 제품 말고 실제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26년도쯤 돼서는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사업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국제 전시회를 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국제 전시회라든지 국내 전시회 하고 있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출품을 해서 요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나가는 업체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공급을 해서 실제 그 업체 또 그 주변에 있는 2차 또 다른 업체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이제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이제 TXR 로보틱스에 대한 IR전을 설명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TXR 로보틱스는 물류자동화, 로봇자동화 베이스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또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AI 기반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신사업, 신로봇을 출시를 해서 또 국민에게 또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